90년대 이제 사운드 카드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옥소리 카드죠. 저는 이제 옥소리 카드를 접한 게 이제 제우 컴퓨터를 486 컴퓨터를 구입을 했는데, 당시에 그 제우 컴퓨터 내부에 이제 사운드가 옥소리 카드로 장착이 돼서 판매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3.8 옥소리 카드가 꼽혀져 있어서 그때 이제 옥소리 카드를 접하게 된 거죠. 근데 옥소리 카드에 대한 이제 다양한 제품군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카드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옥소리 프로페셔널이라 가지고 이제 그런 카드가 있고, MPG 보드라 그러죠. 예전에 이제 CD 비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486 컴퓨터에서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CD 비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지만, 당시에는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매체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근데 이제 CD에다 저장을 해서 700메가 정도의 크기의 사이즈를 또 압축을 한 겁니다, 사실은. 압축을 해서 700메가 안에, CD 안에다가 장착을 하는 건데, 그걸 풀기 위한 어떤 알고리즘이 486 컴퓨터를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CD, MPG 보드가 따로 있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보여주는 이제 화면 광고가 바로 이제 옥소리 프로페셔널이라고 해가지고, 이 카드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옥소리 사운드 카드 3.8 이런 카드가 있고, 이거는 아마 이제 접는 미디를 위해서 이제 쓰는 그런 카드가 아니었나. 그래서 옥소리 카드가 기본적으로 있고, 옥소리 프로페셔널 카드가 같이 장착이 돼서 연동이 되는 그런 카드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카드를 구입했거나 그랬던 기억은 없습니다. 얘기로만 들은 거죠. 당시에 이제 이거를 방송에서 이제 방송용 장비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우수했었던 제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개인이 쓰기엔 좀 생소한 거죠. 지금이야 이제 생소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이게 상당히 가격도 고가였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도스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도스 6.6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더블 스페이스라는 거였죠. 이 더블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압축 프로그램입니다. 압축 프로그램인데, 하드디스크를 이제 전체적으로 압축을 해서 크기를 뻥튀기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난감했던 적이 좀 많은데, 200메가짜리 하드디스크를 눈속임을 하는 거죠. 이 더블 스페이스를 걸어놓으면 한 300메가, 최대한 400메가 하드디스크인 것처럼 이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축을 시켜놓고 400메가 정도의 이제 크기 사이즈로 쓰는 것처럼 이제 활용을 해서 쓰는 건데, 이 더블 스페이스를 처음에 잘 몰랐을 때 이상한 이제 그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파일을 잘못 건드려놔서 그 파티션 자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지우고 다시 설치하는 상황이 빚어졌는데, 그런 시행착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더블 스페이스 때문에 그렇게 됐었던 거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더블 스페이스를 전혀 걸어놓지 않고 도스를 사용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이제 좀 나긴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더블 스페이스에 대한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도 이 책자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시피,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독단으로 영구적으로 이제 개발했었던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의 제품을 이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복사를 한 거죠. 그런 제품이었었다는 기사를 이제 당시에 잡지를 통해서 봤었던 실제 책자입니다, 이게. 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책자의 내용을 오래전에 이제 찍어놨던 사진 중에 하나를 이제 발췌해서 올려놔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도스에서 사용해서 제일 불편했던 게 바로 이제 메모리 관리입니다. 메모리 관리. 그 도스라는 게 여기도 책자에도
보시다시피 1014라는 이제 블록 안에 384kB는 상위 메모리로 보고 그 밑에 이제 640kB만 일반 사용자들이 이제 쓸 수 있는 메모리 규격이죠. 그것도 이제 EMX냐, XMS냐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칙적인 방법으로 640kB 이상의 메모리를 이제 헛간에서 이제 가져오는 방식으로 이제 썼었던 그런 메모리 블럭의 이제 규격에 대한 거는 이제 책으로 통해서 이렇게 그림 도표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도스라는 운영체제 자체가 어떤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EMS 메모리가 굉장히 필요했을 테고, 좀 크기가 좀 크거나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형태의 이제 프로그램을 그동안은 이제 윈도우 3.1에서는 이제 XMS 메모리가 필요로 했는데, 이 메모리 관리가 상당히 좀 골치 아팠습니다. 그냥 툭 하면 이제 윈도우 3.1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 스크린이 뜨고, 그 툭 화면이라는 거는 아주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블루 스크린이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차원에서는 이 메모리 때문에 그냥 팍팍 튕겨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 쓰는 이제 운영체제하고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180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봤었던 진정한 운영체제를 이제 32비트 운영체제를 본 건데, 그게 이제 유일하게 이제 딱 희망을 보였었던 운영체제가 바로 이제 OS2입니다. OS2가 이제 발표됨으로 해서 저건 이제 진정한 32비트 운영체제다. 그렇게 봤었던 거죠. 그래서 유저가 이제 갈린 거죠. 도스 사용자들이 있고, OS2 워프 쪽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층들도 많이 이제 두터웠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응용 소프트웨어가 적다라는 이유 때문에 소멸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OS2 워프라는 그 운영체제가 MS-DOS의 모든 걸 다 호환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대로 뭐 이식에다가 갖다 쓰면 되는 거지, 뭐 응용 프로그램 자체가 뭐 많고 작시고 할 거는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스에서 구동되던 모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이제 OS2 워프에서 다 구동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윈도우 3.1이 마치 응용 프로그램처럼 심리스 모드로 이제 구동이 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OS2 워프라는 운영체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도스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사장됐었던 이유 중에 이제 몇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게임을 해야 게임 쪽에서만큼은 이제 도스가 좀 우월했던 거죠. 왜냐면 도스용 게임으로 이제 발표됐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게임은 이제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선점형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게임을 허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OS2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취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이렉스라는 칩셋이 있죠. 486 컴퓨터에서 호환 칩셋 중에 이제 AMD, 그리고 이제 인텔, 그리고 사이렉스 제품까지 있었습니다. 이제 사이렉스는 이제 거의 3위권이죠.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저런 칩셋이 있었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장된 이유도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뭐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환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사용해 본 적은 없었지만 사이렉스라는 칩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죠. 윈도우 3.1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 시장도 상당히 다양화됐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춘추전국 시대죠. 워드 프로세서를 이제 누가 독점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 상황이 틀려질 텐데, 퀴닉스에서 나왔었던 이제 글마당이라는 워드 프로세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25인치 디스켓 두 장이죠. 두 장 안에 이제 설치 프로그램이 있는 겁니다. 저 당시에 아마 저게 가격대가 한 10만 원 정도 했었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글사랑이라는 이제 워드 프로세서가 있고, 한글과 컴퓨터사에서 이제 발표됐던 이제 워드 프로세서는 상당히 늦게 발표됐죠. 윈도우 3.1이 발표되고 또 윈도우 95가 나온 다음에도 한참 후에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형태의 이제 워드 프로세서가 출시가 됐는데, 그거와 이제 일반 워드 프로세서의 차이점이 이제 조합형하고 완성형 코드를 같이 병행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워드 프로세서들은 이제 완성형 코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운영체제의 모든 한글도 완성형 코드죠. 그래서 어떤 취지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글이 완벽한 이제 제대로 된 글자로서의 상형화가 아닌 조합형 형태의 글로 표현되려면 조합형 코드를 써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워드 프로세서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사의 이제 아래아 한글이고, 나머지 이제 웬만한 워드 프로세서는 이제 완성형 코드로 이어진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쓰는 모든 한글의 표현은 완성형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2,000개 정도의 주로 많이 쓰이는 문자를 저장을 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처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표기가 안 되는 글자들 몇 가지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글자를 더 늘려서 4,000자 정도의 내외의 글자를 또 다시 이제 상형 문자 형태로 이제 저장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글의 그런 표기 형태로 컴퓨터 안에서는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죠. 완성형 코드가.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모든 형태의 한글의 표현은 완성형 코드라는 거를 알게 되면 좀 실망스럽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조합형 형태로 가져가는 게 맞는데,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알고리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표현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